네, 안녕하십니까. QM 벤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RTX 4080 엠바고가 이제 바로 어제 해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성능을 다 아실 텐데, 저는 아직 벤치마크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든 성능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뭐 전반적인 성능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제품은 파운더스 에디션이 아니고 EM텍의 RTX 4080 게임 락 에디션입니다. 아마 게임 락이라는 이름보다 별칭이 더 유명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석바라는 보석바라는 별칭으로 불러주고 계신데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보석바처럼 보석이 반짝반짝 박혀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보석바 그래픽 카드가 처음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나? 조금 촌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쁜데 봐줄만한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귀여운 별명, 보석바라는 별명을 붙여줘가지고 그 별명하고 함께 생각하면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4080을 들고 왔는데 표지가 없어요. 표지가 없어요. 그만큼 저희가 급하게 입수를 하느라고 아직 EM텍의 RTX 4080 게임락 에디션 겉표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지금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패키지 개봉을부터 해볼게요. 자, 패키지를 개봉하면 이렇게 가장 윗면에는 완충 스티로폼이 있고요. 요거를 제거하면은 이제 그래픽카드 본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꺼내고 그다음에 액세서리가 있는데 액세서리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간단한 설치 설명서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완성된 패키지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상품 버전에서는 다소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한국어로 된 설명서가 있습니다. EM텍은 한국 회사니까요. 저는 EM텍이 정말 소중한 회사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회사 많이 아시죠? 그 중에서 거의 국내 유일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EM텍 같은 경우에는 한국 로컬 회사이기도 하고 사실 그래픽카드를 직접 모두 다 설계하고 생산하는 그런 그래픽카드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계단과 그다음 패키지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EM텍이 모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엄연히 제조사로 불리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 EM텍 그래픽카드 사시면 겉표지에 모두 제품 설명이라든지 특징 이런 것들이 다 한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접근성도 좋고 AS도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본체 전에 간단하게 조그만 액세서리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일단 5V 어드레서블 RGB 연결 케이블이 있고요. 이제 이거를 보드에 연결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어댑터가 있죠. 4090 같은 경우에는 8핀 4개를 CBV HPWR 12핀 파워 케이블이죠. 그걸로 변환하는 젠더를 제공해 주는데 4080은 8핀 3개 젠더를 제공해 줍니다. 이거 아무래도 커넥터 이슈가 많죠. 커넥터 이슈가 많죠. 지금 RTX 4080 같은 경우에는 FE 기준으로 320W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090 같은 경우 450W였죠. 그래서 그 전력 규모가 100W나 절감되어 있기 때문에 커넥터 이슈 불안성 측면에서는 다소 덜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완벽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이 커넥터 발화 또는 커넥터 녹는 현상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 이슈이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사실 이 어댑터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ATX 3.0 파워에서 직결로 나오는 12 플러스 4핀 커넥터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겠죠. 아무튼 4080은 320W 소비 전력 가지고 있고 EM텍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20W가 높은 340W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어댑터도 8핀 3개짜리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제공해 주는데 그래픽카드 지지대 살짝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EM텍 제품이기 때문에 액세서리에도 이제 EM텍 로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펠릿 로고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펠릿 로고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스 내부 규격에 맞게끔
요거를 길이를 조절하셔서 조립을 해서 그래픽카드를 지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액세서리 뭐 필요한 것만 뭐 알토란처럼 들어있네요. 그래픽카드 지지대 제공해주는 거 아주 좋고요. 그러면 이제 본체를 봐야겠죠. 네, RTX 4080. 사실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호평만 주신 건 아닙니다. 자, 일단 RTX 4080 네, 보석바 에디션이고요. 뭐 보석바 여러분들 외형 다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예쁘고 호평을 많이 받는 디자인인데, 일단 이 보석바 게임락 에디션을 살펴보기 전에 4080이 어떤 녀석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080의 이슈에는 여러 가지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1차적으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일단 엔비디아 MSRP 기준으로 $1200를 가지고 있죠. 기존의 RTX 3080 같은 경우에는 $699, 즉 $700에 출시가 됐는데, 4080은 그보다 훨씬 높은 $1200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칩의 규모도 문제예요. 사실은 칩의 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4080이라고 하면은 물론 최상위 칩셋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GPU 반도체 회사, 즉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세대의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아키텍처를 개발한 가장 커다란 칩을 기준으로 그것의 규모를 줄여가면서 하위 모델명을, 그러니까 하위 모델 라인업을 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페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칩을 3090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3090 같은 경우는 일부 유닛을 비활성화했기 때문에 모든 칩을 꽉 채운, 즉 풀칩을 3090 Ti로 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계산해보면 말이죠, 3080 같은 경우에는 빅칩, 즉 풀칩, 모든 유닛이 활성화된 빅칩의 한 80%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3080의 쿠다 코어가. 즉 암페어 세대에서는 RTX 3080이 엔비디아가 설계한 가장 최상위의 칩셋 규모 대비 약 80% 수준의 쿠다 코어 규모를 자랑했는데, 이번에 RTX 4080은 말이죠, 쿠다 코어가 9728개입니다. 지금 이 칩의 규모가 왜 논란이 되고 있냐 하면은, 지금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가장 커다랗고 강한 칩이 이제 AD10이라는 GPU인데, 그 GPU의 풀칩 구성이 무려 18,000개가 넘어요. 네, 18,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걸 대입해 보면 약 50%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죠. 즉 정리하면 20 시리즈 때는 2080이 한 60% 수준이 됐습니다. 그 다음 3080은 한 80%, 그리고 4080에 와서는 50% 수준으로 주저앉으니까 이 정도 규모가 4080이 맞냐, 이런 논란에 직면하게 됐고, 심지어 지금은 12기가 모델이 이미 출시가 취소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나오진 않았지만, 원래 12기가 모델도 4080이라는 모델명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80 12기가 모델은 지금 9728개보다도 쿠다 코어가 더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려친 쿠다 코어를 4080으로 부르는 게 엔비디아의 너무 꼼수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긴 건데, 저는 굉장히 마땅한 비판이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성능이 3090 Ti보다는 당연히 좋아야겠죠. 그 성능에 대한 부분은 잠시 뒤에 저와 같이 함께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M텍의 RTX 4080 게임락 에디션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디자인을 볼게요. 디자인은 늘 그려왔던 것처럼 영롱한 보석이 박혀있는, 이게 전체가 LED가 점등되거든요. 다양한 제조사 모델 중에서 가장 화려한 외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델도 사실 크기가 굉장히 큰데, 우리가 4090에서 봤던 너무나 거대한 모델들을 많이 봐와서 그런지 이 정도 크기는 이제 좀 적당하다? 그 정도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뇌가 좀 에이징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크기 스펙을 보면은 길이가 약 33cm 정도 되고요. 두께는 3.5 슬롯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쿨링팬은 95mm 3개가 박혀 있는데, 이것도 좀 아쉽네요. 4090 때도 그랬는데 EM텍이 요새 좀 바쁜가요? 이게 펠릿이라고 브랜드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가 저는 EM텍이면 더 좋지 않을까. 국내에서는 EM텍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혹은 인지도,
충분히 저는 승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EMTEC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 게 정말 아쉽네요. 자, 그럼 측면을 볼게요. 측면 역시 LED가 들어오는데 지포스 RTX 그리고 오른쪽에는 게임 락이라는 LED가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히트싱크가 전체적으로 다 노출되어 있는 형상이고 위에는 12플러스 4핀 보조전원 커넥터가 마련되어 있고요. 백플레이트는 게임 락, 게임 락 엠블럼이 이렇게 박혀 있고 오른쪽에는 기판이 여기서 끝나거든요. 기판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오른쪽에 비어있는 영역은 히트싱크를 통해서 공기가 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에어홀이 타공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어떤 컨셉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디자인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히트 파이프도 여기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정확하게 히트 파이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잠시 후 분해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픽 카드의 디자인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너무나 화려해서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성공적으로 보석바라는 어떤 별명을 통해서 나름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이렇게 측면에 케이블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 노출되는 케이블들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색상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깔끔하게 처리한 점도 마음에 듭니다. 자, 출력 포트 구성도 한번 볼게요. 자, 출력 포트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편하겠네요. 출력 포트는 DP 1.4죠. 1.4. 경쟁사 같은 경우는 2.1, AMD 라데온은 2.1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엔비디아는 40 시리즈에서 2.1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P 1.4를 지원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HDMI 2.1 포트 한 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HDMI 2.1 포트를 2개짜리를 좀 선호하긴 하는데 한 개로 이렇게 마련한 건 좀 아쉽네요. 근데 워낙 그 에어홀 규모를 최대화하려다 보니까 이런 설계를 가진 것 같습니다. 자, 겉모양 모두 살펴봤으니까 바로 분해를 통해서 속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해를 완료했는데요. 여기 기판 있고 히트싱크 있고 이제 백플레이트가 있습니다. 먼저 백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별다른 특성은 없어요. 물론 금속성 재질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방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지지하는 그리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은 기대할 수 있겠는데 이 백플레이트 후면에 이제 썰 패드 그런 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형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게임락의 쿨러인데 무게를 제가 들어보니까 4090에서 우리가 봐왔던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무거웠던 모델들 그거보다는 확실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가벼운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래픽카드 전체 무게를 측정해 보면 약 2kg가 채 되지 않는 혹은 2kg가 살짝 모자란 그런 무게를 기록을 했어요. 파운더스 에디션 기준으로는 이제 2kg를 살짝 넘고 또 일부 몬스터 같은 그런 비래퍼 보면 한 2.5kg 넘어가고 이런 모델들도 있는데 이 게임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과도한 혹은 강력한 쿨러를 탑재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090 게임락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동일하더라도 이제 내부 쿨러의 어떤 설계적인 부분, 디테일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데 4090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스 부가 베이퍼 챔버 구성으로 이 설계를 했단 말이죠. 근데 40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퍼 챔버까지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비용을 살짝 아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물론 4080 자체가 전력 레벨이 320W, EMTEC 같은 경우는 340W 그렇게 100W 이상 낮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거대한 히트싱크, 그다음 히트 파이프가 있는데 히트 파이프는 8mm짜리 4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 6mm 히트 파이프 4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버패드는 이제 메모리 모듈이 있는 쪽 그리고 양 옆으로 전원부, 초크, 모스펫 이 부위에 서버패드가 잘 부착되어 있네요. 자, 히트싱크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기판을 좀 봐야 될 텐데 네, 기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GPU부터 보죠. 네, 이게 바로 RTX 4080이 사용하는 AD103, AD103 GPU입니다. 조금 널쩍하게 생겼죠, 직사각형으로. AD102, 즉 RTX 4090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GPU가 확실히 큰데 AD103은 확실히 다이 면적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AD103 GPU를 탑재해서 이제 쿠다 코어는 9728개를 탑재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 GPU AD102의 풀칩 대비해서는 약 53%였나? 약 50%를 살짝 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출시된 80 시리즈 라인업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규모 면에서는
가장 좀 모양이 빠지는 그런 4080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GDDR6X 16기가 모델을 탑재를 했고요. 전원부는 양옆으로 늘어져 있는데 18페이지 규모고 니치콘의 FP캡 시리즈 커패시터를 차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아까 설명드렸던 12+4핀 커넥터가 위치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EMTEC 게임락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4080 레퍼런스보다는 팩토리 OC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 레퍼런스 모델 같은 경우는 2510MHz, 우리가 줄여서 2.51GHz라고 하는데 EMTEC 모델은 2.6기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2640MHz의 부스트 클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30MHz 정도 더 높은 클록인데 뭐 이 정도 클록이면은 이제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저희가 이제 분해까지 모두 살펴봤고 아무래도 팩토리 오버도 적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력 레벨도 4090과 비교해서 확실히 착하단 말이죠. 잠시 뒤 시연에서 기본적인 성능 알아보고 추가로 오버클럭까지 했을 때 3D 마크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MTEC의 RTX 4080 게임 락을 제가 장착을 해서 시스템 부팅을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전원이 들어오면 이런 모습이에요. 예쁘지 않나요? 네, 생각보다 예쁩니다. 실물이 확실히. 자,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일단 GPU-Z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GPU-Z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U-Z인데 아직 저희가 영상 촬영한 시점이 아직 4080이 출시되지 않았어. 그래서 GPU-Z 최신 버전을 실행을 해도 일부 항목은 이렇게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표기되는 부분도 있는데 먼저 CUDA 코어가 9728개라는 점, 그리고 이제 메모리 대역폭이 뭐 716.8기가, 그다음 메모리 사이즈가 마이크론의 GDDR6X 16GB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부스트 클록이 레퍼런스 클록은 2510MHz지만 EMTEC RTX 4080 게임 락 에디션은 2640MHz로 130MHz 오버클럭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력 레벨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드밴스 탭으로 이동하셔서 엔비디아 바이오스를 선택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디폴트 값이 340W입니다. 이게 레퍼런스의 320W보다 20W가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전력을 허용함으로써 부스트 클럭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설계로 이해하시면 되고 최대치는 400W입니다. 400W까지 전력 레벨을 상향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할 것이냐? 일단 여러분들 4080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영상을 공개하는 시점은 16일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능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3D 마크 타임 스파이, 그리고 타임 스파이 익스트림,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이렇게 3개 한번 실행해 보고 마지막으로 오버클럭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D 마크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타임 스파이입니다. 일단 시스템 사양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CPU는 5800X3D고요. 그 다음에 DDR4 3800MHz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 1:1 동기화를 완료했습니다. 다 타임 스파이 기본 설정, 익스트림 아니에요. 기본 설정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임 스파이 그래픽 점수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한테 익숙한 뭐 3080 같은 경우는 대략 18,000점 정도 나오죠. 그리고 3090 Ti가 22,000점, 네, 거의 22,000점 정도 나오는데 뭐 줄여서 22K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4080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타임 스파이 렌더링을 하는 동안 실질적인 부스트 클록이라든지 GPU 온도 이런 거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막 로드가 시작됐는데 현재 GPU 로드 100% 찍고 있죠. 그 다음에 온도는 이제 59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렌더링이 지속되면 뭐 60도 이상 나올 겁니다. 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순간에 60도 정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실제 부스트 클록이 2850MHz가 나옵니다. 상당히 높은 클럭이죠. 참고로 AD103 GPU, 즉 RTX 40 시리즈는 TSMC의 4N 공정이라고 합니다. 뭐 엔비디아 커스텀 4N 공정이다 이런 말들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뭐 5나노를 최적화한 4N 공정이다 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부스트 클록이 2800MHz를 넘어가고 있고, 즉 이론상 부스트 클록은 2640MHz이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3D 렌더링 프로그램을 구동했을 때는 2800MHz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현재 소비 전력은 320W를 살짝 넘고 있습니다. 자, 타임스파이 그래픽 테스트 2 구간으로 넘어갔어요. 자, 2 구간은 조금 더 부하가 높은데 여기서는 온도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지금 로딩을 하고 있고요. 자, 로딩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로드를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래픽 테스트 2에서도 부스트 클록은 2800MHz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소비 전력이 좀 높아졌네요. EM텍의 기본 소비 전력이 340W인데 지금 그래픽 테스트 1과는 달리 2에서는 330W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클록은 11202MHz로 나오고 있는데요. 유효 스피드는 22.4GBps입니다. 참고로 4090이 21GBps거든요. 근데 4080의 레퍼런스 메모리 작동 속도는 22.4GBps로 향상됐습니다. 아무래도 4080이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256비트에 머무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메모리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 메모리 전압이라든지 그런 걸 좀 높여가지고 유효 속도를 좀 끌어올려서 메모리 대역폭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자, 일단 330W까지 치솟았는데 뭐 구간에 따라서는 살짝 유동폭은 있습니다. 그리고 GPU 온도는 크게 변화는 없어요. 63도 뭐 이 정도까지 마크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60도 중반까지는 아니고 초반에서 마크하고 있고, 이때의 팬 속도는 약 1300rpm을 기록했습니다. 자, 점수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점수가 과연? 와, 좋은 점수가 나왔네요. 28849점. 거의 29K에 가까운 그런 점수인데 이 점수가 사실 대단하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90ti, 즉 암페어 풀칩인 3090ti가 22K 수준이거든요. 근데 4080은 물론 EM텍 버전이긴 하지만 29K에 근접하는 그런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이게 지금 3080이 18000점이니까 그거보다 10,000점 이상 높은 그런 점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K 다이렉트X 12 API의 4K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하고 점수가 나오는 것부터 편집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200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14.2K가 나왔어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점수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3090ti가 약 11K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4080이 14.2K가 나왔으니까 뭐 계산을 때려보면 25% 이상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테스트만 해도 충분한데 마지막으로 보너스 성격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이런 고성능 그래픽 카드의 성능 척도로서 그 기능을 많이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요구하는 GPU 연산 성능이 사실 이제 높지 않기 때문에 수백 프레임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수백 프레임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CPU 또는 뭐 CPU를 포함한 시스템 병목 현상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아무리 좋아도 뭐 CPU라든지 기타 다른 요인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점수가 대폭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순수 성능을 측정하기에는 이제는 낡은 벤치마크 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웃긴 게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CPU 스레드에도 많은 변수가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좋은 CPU 있잖아요. 지금 게이밍 성능으로 13900K 같은 거, 그런 거를 그냥 돌리는 것보다 2코어 죽이고 P코어는 4개만 활성화해서 쿼드코어로 만들어서 돌려버리면 훨씬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중 스레드와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조율하는 측면에서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는 낡은 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그래픽 카드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자체 실험해도 오히려 CPU 스레드를 4개로 제한했을 때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더라고요. 막 8만 점, 10만 점 막 이렇게 나와요. 4090 같은 거 장착하면. 자, 지금은 이제 5800X3D에 RTX 4080 EM텍의 게임락
에디션을 장착해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4090이 이제 8만 점 이상 충분히 나오거든요. 튜닝 뭐 오버클럭하고 CPU 스레드 죽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10만 점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4080은 제가 봤을 때는 한 7만 점 정도 넘겨도 높은 점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론 계속해서 강조드려서 말씀드리지만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GPU 로드가 100%를 못 찍어요. 90% 이하야. 그냥 뭐 86%. 그러니까 GPU 로드가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거는 CPU가 GPU한테 일을 못 시키고 있다는 그렇게 방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점수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픽 점수가 과연 몇 점일까요? 66,000점. 네, 진짜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네, 66,000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가 너무 낮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는 타임스파이 점수로 성능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인 성능을 모두 알아봤으니까 이제 보너스가 하나 남아있죠. 제가 EMTEC 게임락 에디션 좀 만져보니까 이게 4080 GPU의 특성인지 아니면 EMTEC 이 게임락이 유난히 좋은 건지는 제가 확언을 드릴 수가 없는데, 메모리 오버클럭이 상당합니다. 지금 4080 같은 경우에는 4090보다 기본 작동 속도가 높은 22.4GBps로 작동을 하는데, EMTE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오프셋으로 1500MHz를 더 높일 수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기가bps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 어느 정도냐? 25.4 GBps로 작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오버클럭이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버클럭을 해야 되니까 파워 리밋도 최대한 풀겠습니다. 117%로 파워 리밋을 풀어주면 400W까지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고요. 코어 클럭 오프셋은 150MHz까지 정상 작동이 가능했어요. 이렇게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 타임스파이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초에 저희가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약 29K에 근접하는 28.8이었나? 네, 그 정도 점수가 나왔거든요. 과연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의 점수, 그리고 뭐 실질적인 부스트 클럭이라든지 GPU 온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타임스파이를 실행했고요. 지금 로딩을 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렌더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로딩 화면이 떴어요. 네, 2800MHz 이상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로 부스트 클럭을 150MHz 높였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950 또는 3000MHz에 준하는 그런 부스트 클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부스트 클럭 나왔네요. 부스트 클럭이 바로 3000MHz, 네, 보이시죠? 3000MHz로 작동하고 있고, 소비 전력이 생각보다 착해요. 지금 소비 전력이 330W 정도로 측정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걸로 오버클럭 해도 330W밖에 안 먹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픽 테스트 2에서는 조금 더 높은 부하를 가지기 때문에 그때는 소비 전력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클럭 같은 경우도 12.7기가, 이거를 2배로 환산하면은 25.4GBps가 되고요. 네, 여러분 지금 그래픽 테스트 2 구간이 시작됐거든요. 네, 확실히 부하가 높기 때문에 소비 전력도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래픽 테스트 1에서는 약 330W 정도로 나왔는데 2로 가니까 360W까지도 측정이 되네요. 이때 성능은 3000MHz를 완벽하게 방어하지 못하고 지금 2985MHz 정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버티질 못하는 게 아무래도 온도와 소비 전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 소비 전력이 높아진 만큼 부스트 클럭 마진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3000MHz로 조금 낮아지는 그런 모습도 나오네요. 근데 그걸 고려해도 정말 높은 클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클럭 같은 경우는 지금 25.4GBps로 고정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 아무래도 소비 전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팬 RPM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약 1600rpm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지금 체감적으로 들었을 때 완전히 정숙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시끄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 소음의 민감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버클럭을 고려해도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났고 점수가 나올 텐데 과연 몇 점이 나올까요? 229,000점을 넘을 수 있을지 좀 기대되는데 살펴볼까요? 와우!
3만 점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네. 30K를 넘겼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는 29,000점이 살짝 안 됐습니다. 28,800 몇 점이었는데 오버클럭까지 적용하니까 타임스파이 그래픽 스코어가 30K를 넘는 아주 인상적인 점수를 기록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3090 Ti 이런 것들이 이제 22K 정도 나오고 3080은 뭐 18K 정도 나오는데 4080은 오버클럭까지 하면 30K를 넘는다. 정말 인상적인 점수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연을 모두 살펴봤고요. 자세한 게임 테스트 그런 것들은 저희가 벤치마크 라이브 방송 그런 것들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EMTEC의 RTX 4080 게임락 에디션의 이제 요모조모를 좀 살펴봤는데 일단 4080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물론 좀 아쉽긴 해요.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이제 역대 80 중에서 엔비디아 역사 전체를 놓고 보기에는 이제 무리수가 있겠지만 최근 뭐 10 시리즈, 20 시리즈, 30, 40에 오기까지 가장 강력한 최상위 칩셋 대비 쿠다 코어 규모라든지 체급 자체가 조금 왜소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근본적인 칩의 한계, 칩의 스케일에서 오는 아쉬움이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그런데 이제 4090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확실히 소비 전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성능 비교로 많이 삼는 전세대 하이엔드 3090 Ti 같은 경우는 암페어 풀칩이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뛰어난 성능, 그리고 이제 소비 전력도 낮기 때문에 3090 Ti는 참고로 450W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성비 면에서도 확실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절대 성능 면에서도 뭐 20% 이상 좋은 성능을 기록했기 때문에 뭐 4090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확실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4080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AMD 라데온에서 RX 790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놈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4080의 상대 평가는 또 바뀔 수 있다는 점, 그걸 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EMTEC 제품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EMTEC이란 브랜드가 워낙 이제 역사도 이제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로컬 브랜드로서 거의 남아있지 않은 국내 유일의 그런 그래픽 카드 제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뭐 펠리 스티커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EMTEC 브랜드로서 잘 상품화를 하는, 패키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더 보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는 그렇게 잘 해왔는데 이번 40 시리즈에는 그냥 펠릿으로 노출돼서 그 부분이 좀 상품성, 그리고 이제 브랜드 어떤 이미지로서는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품 자체 성능 면에서는 뭐 괜찮았습니다. 뭐 펜 속도라든지 GPU 온도 이런 것들 모두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4080은 4090보다는 확실히 소비 전력이 낮기 때문에 언더볼팅도 물론 좋겠지만 언더볼팅은 항상 좋으니까요. 근데 오버클럭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버클럭을 해보니까 상당히 놀랐습니다. 물론 코어 클럭 같은 경우에도 양호했지만 메모리 클럭이 25기가 이상 이렇게 달성 가능하기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그 결과 타임스파이 그래픽 스코어에서 이제 30K가 넘어가는 그런 좋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080 사용하시면 오버하는 맛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EMTEC 4080 모두 살펴봤고, 이제 거의 다 신제품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제품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더 좋은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벤츠였고요. 여러분 안녕!